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 끝까지 보셨습니까? 정말이지 토론을 보는 내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는데요.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듯 싶습니다. 2대1로 편을 먹고 작전을 짜고 나와 한 사람을 치열하게 몰아붙이는 그 야비하고 꼴사나운 현장을 보면서 과연 저 정치인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단 1g이라도 품고 있는지 깊은 회의감이 들었는데요. 겉으로는 조곤조곤 고상한 척, 당을 위하는 척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지만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본색은 오래 지나지 않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선거는 기획력과 이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가서 오빠라고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평택 정리 못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는 봉해 김선달 실수로 사실상 대선 패배에 주책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큰 선거를 맡아서 또 실언 안 한다? 실수 안 한다?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다른 당과의 연대, 폭탄 선언으로 이렇게 자기 정치에서 망치지 않는데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큰 선거를 맡기겠습니까? 큰 선거를 내게 맡겨도 좋다. 난 말실수 안 한다. 나는 에러 안 낸다. 나는 당원들과 토론한다. 나는 의원들과 토론한다. 30초 내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요? 망하게 할까요? 그리고 집안 구성원들이 과연 신뢰가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못 믿으면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의리를 지키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면 믿을 만한 믿을맨이 되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 그것이 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이 있고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선을 같이 넘고 동지입니다. 전후이자 동지예요. 그런데 지금 새를 잡고 불리고 밖에 있는 분들도 끌어들여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자는 마당에 당내에서 있지도 않고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는 반명을 찍어내고 배제하고 또 분열주의 하면 실제로 분열이 아닌데도 분열주의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또 신천지 근거 없이 제기하셨고 저는 이런 부분에 매우 유감스러운데 송영길 후보는 이 김민석 후보의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대를 깨는 것이 전당대회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거고요.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죠. 한 번 탈당하면 또 탈당할 수 있죠.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에 대한 당에 대한 공격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옛날 과거를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천지 부분은 조심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TF에서 보안수사권 유지냐 폐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솔직히 뭉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국은 안을 못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한 조항만 드러내면 됩니까? 수십 개 조항이 필요하고 수십 일이 필요하고 이번에 법사위 법안소에서도 수차례 토론을 한 겁니다. 5월 6일 토론했어요. 5월 21일이 6월 3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당대표, 원내대표한테는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질적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본질적 질문으로 당시에 창구였던 한정혜 의장을 통해서 이미 5월 전에 4월부터 제가 한정혜 의원한테 제가 달리 지금 하시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였는데요. 자신은 2002년 정당하게 선출된 노무현 대선 후보를 버리고 정몽준 캠프로 날아갔던 치명적인 배신의 주홍글씨를 안고 있으면서 도리어 상대 후보를 향해 과거 부산에서의 말실수니 봉이 김선달 발언이니 하는 지나간 이슈들을 끌어들여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역사적 배신과 당을 버리고 떠났던 18년의 세월은 까맣게 잊은 척하면서 상대의 과거 꼬투리만 잡고 오직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그 뻔뻔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뻔뻔한 가면이 날카로운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그 차가운 배신의 역사가 언급된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배신자라는 단어를 던지며 전곡을 찌르자 평소 정제된 말투로 자신을 포장하던 김민석 후보가 펄쩍 뛰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버럭하는 민낯을 드러낸 거죠. 이건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정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치부가 건드려지자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제대로 긁혀버린 자의 처량하고 비참한 비명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참담한 역사적 배신을 두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단일화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기적의 궤변을 펼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히는데요. 정당하게 선출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버리고 타향으로 날아갔던 그 행위를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와 당을 위한 결단으로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칼을 꽂았던 자가 도리어 자신이 단일화의 1등 공신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괴했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당시 그 광경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가슴을 치던 국민들과 당원들의 피눈물이 지워질 리 만무합니다. 배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송영길 후보도 탈당했었죠. 근데 무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탈당했었습니다. 단일화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탈당 안 했죠. 선거를 어렵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 나왔지만 지난 대선에 지게 만든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더 의리가 없는 겁니까? 어떤 게 과연 대선을 망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 정몽준한테 간 게 배신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아니, 배신 아니었어요? 질문 안 끝났는데요. 예. 자, 그래서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승리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이 며칠 있다 기자간담회 나오셔서 표정 관리가 안 됐다. 승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도 그래도 아니 좀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쓴다면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배신이 이런 얘기를 말만 하면 다 그냥 여기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정청이 승리라고 규정했다고요? 누구랑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자, 화내지 마시고요. 질문. 아니, 화가 아니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예, 질문해 주세요. 그거 답해 보세요. 한번. 네. 불교계 문제는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서 송영길 후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만 가도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조호영 의원보다 더 박수를 더 많이 받는다고, 조호영 의원한테. 그 정도로 불교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됐고요. 그거를 계속 얘기해봤자 불교계에서 저에 대한 지지만 높아진다는 생각을 그 문제가 하고요. 정리가 안 돼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 그 형몽준하게 날아가서 우리 노사모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물론 본인한테 불리하고 아픈 거겠죠. 자, 이제 마무리가 그럴 때는 됐습니다. 그냥 제가 깨끗이 사과하는 게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다른 말 할 거 없이.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이어진 궤변이었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상대 후보에게 왜 그때 탈당해서 싸우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 그 유체이탈 화법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탈당과 배신이 무슨 훈장이라도 된다는 뜻입니까? 당이 가장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당원들과 함께 눈보라를 맞아낸 사람들에게 당을 차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오만을 떨며 훈수를 두는 현실이 참으로 기가 찬데요. 자기가 없어서 단일화가 되었다는 신종 정신승리 논리는 과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만듭니다. 2022년에 이낙연 3차 몰표 경선 이후에는 김어준, 박시영 씨 등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단체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입니까? 다른 분들은 법도 내고 또 말씀도 하고 우리 정 후보랑 가까운 분들도 말씀하시고 대통령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당에서 쫓겨나야 될, 징계받아야 할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미 앞서서 다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반분신을 얘기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당내 통합 그리고 대선 승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를 끌이려는 바람에 헌법 20조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했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불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화재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미 여러분이 한 얘기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논리고 궤변이죠. 왜 저는 이미 많이 문제 제기가 됐고 합수본에서도 근거가 나온 얘기를 그냥 이렇게 논의하면 되는 거지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김민석이 잘라요?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경선을 했는데 저를 징계하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에서도 한병도 원대도 이건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검찰개혁 5월에 안 하고 미뤘다 이런 것처럼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면 되지. 왜 논의하면 되지 왜 저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근거도 없는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까지 끌어들여 전당대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넣으려 했는데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까지 위반했다며 당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음해를 가해놓고도 정작 육하원칙에 따른 명확한 근거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단을 동원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김민석 의원을 조사시키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도리어 자신이 해당 행위를 당했다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제와 수습이 안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자 꼬리를 자르는 비겁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민과 당원들을 그저 기억력 짧은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뻔뻔한 발상을 대중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뱉을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인데요. 과거 억대 금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당적을 상실하고 길고 긴 야인 생활을 거쳤던 사람이 민주당 간판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알박기 식당을 만들고 합당이라는 편법으로 들어왔던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를 줄 아는 모양인데요. 정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당원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탈당을 벼슬처럼 여기며 당당하게 굴다니 그 두꺼운 낯짝에 혀가 내둘러 질 뿐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 제기는 당을 정말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당을 공격한 그런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당대표 후보로 나온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제기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를 못 댑니다. 신천지 부분은 지금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무책임하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예비 후보가 정리가 되면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근거를 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신천지랑 연관되어 있는지 근거를 대십시오. 자, 첫째, 제가 우리 정 후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둘째, 경선 개입에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수본도 그렇고 과거에 김어준 박시영 씨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미 지난 경선에 후보였던 대통령께서도 이걸 우려할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정 후보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은 가까운 그 문제를 갖고 법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것이죠. 제가 물론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전당대회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원대께서 당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본인 입으로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방패막이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은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2항은 정교분리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할 때 신천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신천지에 대해서 특검을 계속 주장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선거에 개입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의 무책임한 신천지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에서 수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특검하자 국조하자 앞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김민석 후보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당도 이 부분은 깨끗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수년간 민주당 내부에서 겉으로는 신사적인 척하며 내부 총질을 일삼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의 뒤통수를 쳤던 수많은 엄숙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끝을 똑똑히 봐왔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입지를 위해서라면 당의 정체성도 동지들과의 의리도
심지어 고인이 되신 대통령의 이름까지도 언제든 소모품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그 표리부동함이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조곤조곤 말하는 그 스타일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가 지금 다시 민주당 위로 들이우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미 우리 모두는 그의 민낯을 다 봐버렸습니다. 아무리 둘이 편을 먹고 물타기와 다구리로 상대를 공격하려 한들 깨어있는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의 무서운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인데요. 누가 진짜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인지, 누가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몸을 던질 진짜 동지인지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배신을 훈장으로 하는 해로운 정치인에게 민주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데요. 진실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으며 당원들의 매서운 심판은 반드시 그 오만한 궤변의 끝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정기 후원하기는 뉴스반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달 커피 한 잔의 금액으로 뉴스반장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작지만 강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